여당에서 함께 조력자였다가 이제는 슬슬 폭로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. 정경련에서 그 당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급조했을 때에 사실 현판식이나 그런 거 참 화려했었거든요. 그분들이 근데 재단 참석자가 아니라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. 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사실 참 황당한 내용인데요. 네. 일단 미르재단 명칭부터 이사진 구성 모든 걸 청와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. 네.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변론 논리를 펼쳤던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고요. 네.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판식 같은데 뭐 재단이 채용한 직원이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들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한 것이다. 그러니까 이 미르재단,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전부 다 기업이 뭔가 자발적으로 했던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청와대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다만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최순희 씨를 지원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다 강압적으로 했지만 어쨌건 한류 확산과 문화 형성과 같은 내용들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기업들을 좀 다소 강압적으로 강제로 설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뇌물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더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 단락 아니겠습니까? 미르재단에 대해서 언론의 의혹이 제기되니까 당장 안종범 전 수석이 해결 방안 내놔라라고 재촉을 했고요. 그런데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하자라는 방안을 이 VIP라고 하면 당시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? 대통령이죠. 그분도 똑같은 안, 해산 후 통합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다고요?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네.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할 당시 네. 말하자면은 그 재단의 사무실의 위치까지도 다 정해줬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최순실 씨한테 해서 그래서 그 최순실 씨가 있는 그 근방에 삼성동 그 인근으로 뭐 그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런 것을 만들었고 네.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진까지도 전부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했다는 거고 네.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얘기지만 정말 그 현판식까지도 알바생들을 동원해서 현판식까지도 했다는데 네.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해 상당히 앞으로 이슈로 이렇게 부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대책 회의를 했지 않았겠습니까? 네. 또 안종범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경련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내놔봐라. 그동안까지는 뭐 이승철 씨도 결국은 안종범 씨 그 지시를 받아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거다. 네. 문화 융성이라든가 체육 진흥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입장을 바꿨지만 어쨌든 정경련 쪽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 한다면은 이걸 통합해갖고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버리면 좀 빠져나갈 길이 있지 않겠냐 했는데 VIP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고민을 했겠죠.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빠져나가고 네. 이 문제를 좀 가라앉힐까 했는데 그게 딱딱 이렇게 서로 말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맞아떨어졌다 그런 얘기죠. 중간에 최순실이 있지 않냐라는 고리를 오늘 계속 특검이 물고 늘어지는 모양이에요. 무엇보다도 국민들께는 생소할 2014년 9월 이 날짜가 오늘 적시가 됐습니다. 그 당시에는요, 대구 창조혁신센터 개소식인데 당시 뉴스에서는 여러 대기업 회장단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젠 창조혁신 그리고 기업들의 많은 조력을 받아서 가는 자리로 기억됐습니다만 잠깐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까지 5분 그 5분의 시간이 오늘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더라고요. 그때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을 이야기하려고 이 부회장과 만난 게 아니냐라는 거지. 그러니까 2014년 9월 15일에 박 전 대통령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첫 독대를 했는데 네. 이제 그 독대 시점이 대략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네. 얘기가 나온 거예요. 아까 이것도 이승철 그 정경련 부회장의 진술이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올 시간에 안 오니까 네.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있다라는 네. 취지를 들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이제 물고 늘어졌습니다. 이건 저는 굉장히 사실 변론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. 네. 5분 동안에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아달라라는 것과 정유라를 지원하는 것을 다 합의할 정도의 시간이 되느냐. 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 그냥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부에게 합리적 의심을 던져주는 거예요. 합리적 의심을 던져주면 이게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. 그 5분 동안에 했다는 얘기가 승마협회 회장사 맡아달라는 대한승마협회 건가요? 회장사 정유라 위해서요? 맡아달라는 거하고 네. 그다음에 정유라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얘기가 이제 특검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그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할 수 있느냐. 네. 그건 현실적으로 의문이 든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변론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방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변론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네.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
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게 변호사들입니다. 그러니까 네. 뭐 지금 제가 이래서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두둔한다는 게 아니라 변론의 방식을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걸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저 합니다. 합리적 의심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 일반인으로서 그러니까 네. 법률 비전문가로서 볼 때는요. 그날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인가 그거 아닙니까? 네. 그때 거기는 삼성이 주관사인가 그랬죠. 그래서 아마 거기 가면 5분 동안 만나면 처음 만나서 뭐라 하겠습니까? 아마 이런 거 주도해줘서 고맙다. 앞으로 잘해달라. 그런 격려만 해도 아마 5분 좀 지나지 않았을까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아마 그 점에서 보면 아마 대부분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. 미르 K재단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그렇게 개입했느냐. 이건 사실은 민간 주도로 하라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할 때 이것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말하자면 돈은 민간이 되지만 국책 사업 정도로 생각하고 했으니까 자신은 그게 법을 먹인다. 그런 생각도 없이 아마 그렇게 주도했을 수도 있다. 뭐 그렇게 봐줄 측면도 근데 있죠. 사실 예. 5분 동안 네. 지시하면 충분해요. 시간은 충분한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변호인단이 할 일이다라는 네. 식의 말씀이었습니다. 승마협회 회장사 맡아주세요 하면 12초 정도 네. 되는데요. 물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죠. 시간 쪽에서 정유라를 챙기신 거냐 아니면은 그 우연과 같은 시간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또 하나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정유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. 정유라가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라고 김종 전 차관에게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이야기하라. 거의 검찰의 신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지 피고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네, 뭐 헛갈릴 정도더라고요. 최순실 씨의 법정 태도 이 네. 부분은 뭐 이미 익히 보도된 바대로 글자 그대로 그 좀 시중의 말을 빌리면 오만방자 그 자체죠. 네.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승철 씨도 그렇고 김종저 전 차관도 그렇고 이제 와서 자기 살겠다고 지금 막 이제 그 검찰에서 물론 네. 특검 같은 수사에서 밝힌 바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법정의 재판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아는 대로 다 토설을 하고 네. 있다. 이런 점을 전제로 이 행위 자체가 참 좀 비굴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이제 사실대로 말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살기 위한 거라 이런 측면을 네. 하나 우선 보고요. 두 번째는 이 정유라는 정작 이 사건의 특혜의 가장 중심 인물이고 당사자입니다. 네. 정작 정유라는 한국에 돌아올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네. 점입니다. 이 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유라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가게 하라고 하는 김종 전 차관이 대통령한테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만나고 들었다고 전하는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 씨의 말을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언제 그런 말 들었냐? 도쿄올림픽이면 2020년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데인데 이런 식의 이제 직접적 반박을 하는데 이 행위와 행태도 문제고 이런 반박의 내용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나중에 뇌물죄 문제에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 안에 열쇠가 들어있는데 네. 최순실 씨하고 삼성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언제 알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. 근데 여기 지금 나온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을 토대로 보면 이게 이미 2015년에 이미 네. 알고 있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죠.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부회장은 계속해서 최순실 씨의 존재를 2016년 들어와서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대가성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이 사실은 만들어낸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매우 의심 가는 대목이 부족해요. 네.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게 하는 대통령의 말을 만들어냈다고 최순실 씨의 요구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면 삼성은 매우 일찍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. 네, 오늘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이 열립니다. 덴마크 현지 시각으로는 지금 오전 9시에서 10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정유라가 직접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. 이르면 오늘 중에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걸까요? 사실 오늘 결정 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. 이제 네.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. 송환 결정에 관련된.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9일 됐거든요. 지금 올보르 관련 구치소에 수감이 네. 돼 있었던지. 근데 사실 정유라 입장에서는 그냥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 구치소에 나와서 그냥 한국 가서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거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데 네. 저기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한국에서의 그 형 집행이 면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뭐 쏘나기는 피해가자라는 심정으로 저기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현실적으로 지금 덴마크 검찰은 보내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고 지금 정유라의 변호인이
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갑자기 사망을 했잖아요. 네. 사망을 해서 이제 새로운 또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그 새로운 변호사가 지금 이 최순실 씨 측 변호인에게 요청을 한 건 한국의 정치 상황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이나 지금 무언가 정유라를 어떻게든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는 네.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. 앞으로 장기간 더 뭐 정유라의 송환 과정은 좀 지난한 과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아는 사람 들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한 것이다. 그러니까 이 미르재단,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전부 다 기업이 뭔가 자발적으로 했던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청와대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다만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최순실을 지원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다. 강압적으로 했지만 어쨌건 한류 확산과 문화용성과 같은 내용들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기업들을 좀 다소 강압적으로 강제로 설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국정농단에서 함께 조력자였다가 이제는 슬슬 폭로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. 정경련에서 그 당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급조했을 때에 사실 현판식이나 그런 거 참 화려했었거든요. 그분들이 근데 재단 참석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뇌물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더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 단락 아니겠습니까? 미르재단에 대해서 언론의 의혹이 제기되니까 당장 안종범 전 수석이 해결 방안 내놔라라고 재촉을 했고요. 그런데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하자라는 방안을 VIP, 이 VIP라고 하면 당시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? 대통령이죠. 그분도 똑같은 안, 해산 후 통합까지 구체적자가 아니라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. 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사실 참 황당한 내용인데요. 네. 일단 미르재단 명칭부터 이사진 구성 모든 걸 청와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. 네.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변론 논리를 펼쳤던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고요. 네.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판식 같은데 뭐 재단이 채용한 직원이 아니고 그냥 무슨 지시를 하셨다고요?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네.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할 당시 네. 말하자면은 그 재단의 사무실의 위치까지도 다 정해줬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최순실 씨한테 해서 그래서 그 최순실 씨가 있는 그 근방에 삼성동 그 인근으로 뭐 그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런 것을 만들었고 네.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진까지도 전부 청와대에서